제가 워키토키식 방식의 자체 전파 방식의 어떤 스마트폰 그러니까 그를 제안을 했었죠. 이것은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각각 송수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파행이라면 이렇게 소추 번호만 틀리게 20개, 40개의 통신 채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 어떤 공동 주파수라는 개념으로 서로 같은 방송을 스트리밍한데 방송 전체 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섞었는지 알 수 없고 수시로 군 같은 데는 수시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시간마다 드론 조종할 때 좋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중계기가 이 방식은 굉장히 멀리 가요. 이 방식은 멀리 통신이 가기 때문에 뚜렷하게 하고 자체가 이제 중계기 중폭 구조를 가지거나 차량에다가 이렇게 어떤 탑재를 해가지고 가지거나 아니면 군에서는 이렇게 드론 같은 데 띄워가지고 통신 체계를 통신 중계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어떤 중계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사업 구조로 가져갈 때 그 어떤 이동통신망을 촘촘히 구성하지 않더라도 이 통신거리 자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서울이다 그러면 이렇게 자체적으로 통신기지국을 몇 개 두지 않더라도 여기서 자체적인 인터넷망을 구축을 하거나 또는 통신망을 이동통신망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망까지도 가능한데 유선과 같이 결합을 해갖고 주요한 부분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네이버라든지 구글, 유튜브 이런 데 본사 구조나 이렇게 거기서 신호가 나오는 데 있잖아요. 은행 같은데 거기는 이제 유선으로 좀 깔아주고 중폭 기주를 줘야 돼. 좀 중폭 기주를 출력이 센 거를 좀 해서 많이 찾기 때문에 거기다가 근처에 있다 하든지 거기 자체 건물에 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좀 곤란하다면 근처에 있다가 유선을 깔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체 인터넷망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할 수도 있고 또 위성통신망과 같이 결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성통신회사에서 원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사업 서비스가 서울에도 망을 별로 구축하지 않고도 집이나 차량에도 원하는 사람에게 중폭 기기를 주고요. 또는 어떤 휴대폰 자체에서도 이것이 중폭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구조를 가지고 이것 자체가 이제 통신거리가 그렇게 길기 때문에 군에서도 이것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을 갖다 멋대로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인데 MA 넷 통신 체계를 LIG 넥스원 이렇게 여기가 수주를 했다는데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어떤 전 세계를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1cm나 0.1, 0.3cm 자유롭게 좌표와 숫자 방식 표시해서 전 세계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서로 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면 서로 간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요. 조난에도 도움이 되고 조난계 엄마와 아이다 그러면 그래서 꼭 이런 워키토키 스마트폰 아니더라도 신호기에서 아이의 비상벨을 울려준다든지 사이렌 소리 불빛을 야간이면 번쩍번쩍 전화번호를 외치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GPS가 필요 없는 좌표 숫자 방식의 위치 추적이 조난할 때도 돕겠죠. 택시 회사 같은 거 어디서 움직이는지 서울시에 이것이 서로 표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인터넷망을 통해 통신하거나 좌표 숫자 방식으로 똑같이 어디에 움직이는지 정확히 기술 구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봇 같은 데도 사용하고요. 드론 같은 데는 잊어버렸다 그러면 이렇게 스틱 조종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드론 어디에 있는지 사이렌 소리를 울려주거나 불빛을 번쩍번쩍 야간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드론 조종할 때는 서로 암호 체계를 가져가지고 서로 암호 체계가 맞아야지 통신이 되는 아니면 적군이 조종을 하잖아요. 군에서는. 그래서 암호 체계가 맞아야지 일단 송수신이 되는 이 기술 구조를 말했는데 삼성페이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파했다가 비밀번호를 탑재해서 현관문 여시는데 또는 자동차 문 여신데 사용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이런 홈캠이다. 그러면 홈캠하고 혼태는 이제 와이파이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여기 망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용 단말기 제도로 해서 여기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암호 체계를 넣어가지고 인터넷 안에서는 암호 체계를 풀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스마트폰에서 전용 단말기 제도로 해서 매번마다 비밀번호 쳐도 되지만 그런 방식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자동으로 암호 체계가 전용 단말기니까 안에 들어가 자동적으로 암호 체계가 풀어져서 자동으로 볼 수 있는 전용 단말기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와 같이 뭐 드론 조종할 때도 전용 단말기가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 있어서 어떤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이렇게 통신 체계,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 하면 서로 간에 전용 단말기 갖고 자동 암호가 풀어지는 기술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때마다 저기 이제 어떤 뭐 빼내가려면 다 빼내가겠지만은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이 암호 체계를 1시간마다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드론을 조종할 때나 스마트폰 이렇게 통신할 때도 이 전파가 들통났다 그러면 다른 전파로 바꾼다거나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라디오 송수신하는 것처럼 라디오는 보통 수신 구조만 가지죠. 이렇게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이렇게 가지고 안에 이제 이렇게 통신칩이 숫자가 좀 많을 수 있어요. 대중소로 들어가 면적 대비해서 소자리를 많이 집어넣어서 신호를 이렇게 큰 용량의 정보다 그러면 잘게 쪼개서 신호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고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하드웨어적이라는 것은 그 정보 처리하는 그 안에 어떤 부품들이 숫자가 많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이렇게 1년번호를 매겨서 다시 하나로 조립해도 되고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이 방식은 동영상 1개다 그러면 100개로 쪼개갖고 100개의 통신도로를 타고 100개의 저장 창고 가서 저장한다. 그렇게 HDD다 데스크탑에서 그럼 100개의 저장 구역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넣어서 100개의 저장 구역에다가 각각 분할해서 저장하면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HDD다 그러면 그거를 작은 크기로 10개로 만들고 20개로 만들고 거기다 각각 저장한다는 거죠. 그럼 속도가 빠르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SSD 그다음에 그 스마트폰 안에서 어떤 저장 장치 이름이 뭐라 부르든 간에 또 새로운 저장 장치 이름이 나올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장 장치를 달았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인 분할, 하드웨어적인 분할을 똑같이 합니다. 그 중에서는 이렇게 소짜리, 대중소, 하드디스크, SSD는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대중소의 개념에서 면적의 제한이 있다면 소짜리를 많이 늘려서 숫자를 늘린다는 거죠. 일꾼들의 숫자를 늘려서 정보를 빨리 분할해 처리하는 그런 것을 씁니다. CPU 같은 데도 제가 플래시 메모리나 또 다른 이름의 저장 장치가 어떤 이름의 저장 장치든 들어가서 원칩으로 구성하거나 마더보드 위에 구축을 해서 CPU를 이제 GPU 개념의 어떤 CPU를 제가 어떤 병렬 처리 연산에 강한 그런 것을 코어 숫자도 많이 늘리고 그때도 이제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다음에 ALU, 그다음 레지스터 이런 것들도 대중소로 들어가 숫자를 많이 늘립니다. 병렬 처리 영산에 강한 GPU를 따로 설계를 해서 마더보드에 한 원칩으로 들어가도 되고 작은 거를 붙여서 마더보드 위에 살짝 옆에다 붙임으로 속도를 빨리 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GPU 안에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 같은 저장 장치를 달아서 티끌만한 거를 그 어떤 컴퓨터의 어떤 부팅 구조를 빠르게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컴퓨터의 어떤 그 바이러스 검사하는 엔진도 각 구역별로 10개나 20개로 나눠서 동시에 검사를 해버리는 이런 기술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이제 어떤 기술 구조를 갖냐면 우리 인간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문서가 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읽어요. 그러나 컴퓨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프린터에서 여기 인쇄하는 데가 프린터의 헤드가 됐든 뭐가 됐든 10개다. 여기 밑에도 10개를 넣었다. 그러면 이것이 촘촘히 인쇄하는 곳이 일꾼들이 많은 거죠. 많아서 정보 각각 빠르게 조금씩만 이렇게 문서가 각각 조금씩만 인쇄하면 되도록 이따가 할당을 해가지고 일꾼들이 많으니까 각각 조금씩만 일하면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전기도 덜 먹고 빠르게 처리를 해버리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립을 할 때는 1년 번호를 탑재해서 동영상 파일이든 문서 파일이든 조립을 다시 한다는 거죠. 디램에 띄울 때도 디램의 숫자가 현재보다 뭐 10개, 20개 있을 때요. 그래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고 면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아주 티끌만한 디램이 작은 디램이 수십 개가 들어가서 내가 동영상 100개를 HDD나 SSD 또 다른 저장 장치
이렇게 불러들여 가지고 그것을 D램에다 동시에 띄웁니다. 디램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동시에 떼어가지고 CPU에서 동시에 읽어드린다는 거죠. 동시에 읽어드리고 저장 장치에도 이렇게 저장하는 공간이 100군데다 그러면 100군데에다가 빨리 저장을 해버리는 동시에 읽고 쓰기 저장하거나 연산 구조도 이와 같이 동시에 처리하는 기술을 씁니다. HBM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소자리를 많이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HBM 플러스 D램 구조를 D램 구조가 대중소 들어갈 때 소자리가 이렇게 몇십 개일 수도 있는 10개짜리들 소자리가 숫자가 많은 예를 D램과 HBM을 어떤 가격 때문에 같이 붙여서 그것을 속도를 빨리 하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 또는 SRAM 나중에 이제 SRAM이 좀 부피가 좀 크긴 하지만 SRAM하고 D램하고 같이 결합한 이런 제품도 나와가지고 정보를 빨리 처리하는 이런 속도의 주안점을 넣어가지고 그런 기술도 나올 수 있다. 또 어떤 D램에다가 플로팅 게이트의 개념을 좀 미니 구조로 줘가지고 그것은 CPU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SRAM이라든지 캐시 메모리에도 들어갈 수 있는 일정 구역을 플래시 메모리 어떤 플로팅 게이트의 개념을 줘서 거기도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플로팅 게이트를 잘게 쪼갭니다. 이렇게 소자리를 많이 넣어서 그것도 정보를 빨리 처리하면 된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아니면 플래시 메모리를 D램과 HBM을 어떤 메모리 반도체에 붙여가지고 휘발성의 한계를 좀 극복을 하자는 거죠. HDD나 SSD에도 HDD 그럼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해서 플래시 메모리와 결합한 제품을 만들어서 급한 거는 일단 거기 속도가 빠르니까 저장을 하고 천천히 HDD에다가 저장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AP의 개념을 대중소로 들어가거나 그 안에서도 CPU가 대중소로 들어가거나 숫자를 늘리고 GPU도 대중소로 들어가서 면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대중소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A사 레이더 같은 데도 레이더 도메 면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장 장치 이름이 뭐가 됐든 이름이 뭐라 부르든 간에 상관없이 스마트폰이든 데스크탑이든 저장 장치가 대중소로 들어가서 숫자가 많을 수 있다. 이론과 개념은 100개의 컴퓨터다. 그럼 100개의 컴퓨터에다가 서로 유선과 무선으로 서로 연결 구조를 가져서 동영상 한 개다. 그러면 동영상 한 개를 100개의 파일로 쪼개서 그것을 각각 일련 번호를 탑재해서 각각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럼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게 제 기술입니다. 연산도 그런 방식으로 하고요. 불러드릴 때도 그렇게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릴 때 내 D램이 딱 한 개밖에 없으면 속도가 늦겠죠. 그러면 D램이 대중소로 해서 소자리가 10개, 100개, 10개, 30개도 있을 이론적으로 100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작은 조각들을 동시에 정보를 띄운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설계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소프트웨어적인 D램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렇게 정보를 띄우고 소프트웨어 이제 하나의 D램의 제품이 있으면 그 안에 또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잘게 대중소로 나눠가지고 소프트웨어적인 분할 정보를 잘게 쪼개서 거기다 분할해 놓는다는 거죠. HDD를 이렇게 저장을 할 때도 그 안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해서 저장 구역을 한 군데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100군데로 나눠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저장한다 그랬죠. 부를 때도 그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이게 통신 회선이 많아야 돼요. 유선이나 무선이나 여기는 유선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작은 구조를 또는 하드웨어적인 분할 그래서 HDD를 대중소로 해서 미니 HDD를 많이 만들어 20개 뭐 이렇게 40개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미래에는 그래서 지금 한 5개, 10개짜리 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저장을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SSD도 동일하게 합니다. 이 기술은.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CPU 안에 어떤 대중소의 개념으로 가서 CPU 자체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가서 이렇게 숫자를 늘린 CPU가 나오거나 또 트랜지스터, 카패시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소자리를 많이 집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A사 레이더 같은 레이더 도메인 면적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레이더 소자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대중소라는 개념이 들어가 숫자를 많이 늘려요. 전력은 각각의 소자에다가 강중량으로 이렇게 차별해서 그 목적에 따라서 강한 전파를 줄 때, 중간 정도의 전기를 줄 때, 강한 전력을 줄 때, 약한 전기를 줄 때 나눠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강한 전력을 주기 위해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두께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서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여서 모터 같은 데도 들어가요. 모터 자체에도 감기고 그 직전에선에도 이것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이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전파를 쏘고요. 수신할 때도 번호를 써서 이렇게 어디서 들어왔는지 수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CPU 자체에서 캐시 메모리도 대중소, ALU도 대중소, 레지스터도 대중소, 코어도 대중소, 모든 부품에 부품이 뭐라 그래 부르든 간에 새로운 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면적의 제한 속에서 숫자리를 최대한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면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여기 일꾼들을 많이 만들어 놓아서 일감을 빨리 작은 단위로 나눠서 처리하면 빨리빨리 처리한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통신 칩이 어떤 스마트폰 같은 이런 구조, 워키토키 제 방식의 통신 구조가 데스크탑에도 또 이렇게 무선 송신 구조를 이제 가진다. 노트북에도 그러면 그 보면은 차량에 다 무선 TV를 싣고 다닐 거 아닙니까? 집에도 이제 컴퓨터 TV의 결합이 있으면 거기도 무선 통신 체계를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군에서 어떤 스마트폰 통신 체계에도 1대1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1대1 통신 체계, 1대1 다자간 통신 체계에서 뭐 거기서 이렇게 굳이 모이지 않아도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1대 수십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전부 수십, 수백, 수천, 수만 이렇게 해서 전체를 공지를 한다든지 방송 스트리밍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뭐 이렇게 유튜브 방식으로 하루 동영상을 유튜브 깔린 게 동영상이잖아요. 유튜브에는 넷플릭스에 하루 동안 시간대를 정해서 하루에 10개, 20개를 틀어주면 그게 방송국 채널이 아니냐라는 게 제 이론이고요. 그럼 그거를 100개의 채널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방송과 통신이 같이 결합된 형태의 스마트폰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각 개인의 스마트폰이 하나하나가 개인 방송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굳이 유튜브나 이런 것을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번호만 갖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개인 방송국이 돼 자기가 플랫폼을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기반으로 방송을 한다. 햄통신 같은 것도 보면 자기가 햄통신을 이렇게 자기 방송을 마음대로 제작해서 송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 세계 햄통신 인구가 꽤 많은데 우리나라에 한 10만 명만 돼도 이들을 유튜브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햄통신 중개 업체가 있고요. 햄통신이 이제 그냥 놔두지 않고 지상 어떤 중계기나 위성 중계기, 위성 통신을 같이 이용해 가지고 같이 겸해서 햄통신을 활성화시켜서 방송국 체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개인 방송국이 그 개인 방송국이 그 나라에 10만 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햄통신은 개인 방송국화 시켜주자. 여기서도 동일하게 중개회사가 있으므로 통신과 방송을 두 가지 결합한 구조를 가지거나 쇼핑몰을 개설해서 아까 전에 제 방식이었던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에도 저기가 이렇게 그 채널에 어떤 개인 회원들이 많이 거느리고 있으면 거기서 10,000명이다. 그러면 거기다 상품 팔아도 되잖아요. 광고도 해도 되고 쇼핑몰. 그럼 그 자체가 어떤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 자체가 개인 방송국이면서 동시에 이것을 쇼핑몰에 낼 수도 있고 광고도 내릴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엄청난 부가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온갖 종류의 서비스가 가능하죠. 별별 게 다 가능합니다. 광고를 해줄 수도 있고 슈퍼 배달을 할 수도 있고 기 서비스도 할 수 있고 뭐 세탁 서비스도 하고 별게 다 돼요. 네. 이런 개념을 하시면은 제 기술입니다. 군에서 쓸 때도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서 1대1대 다자간 통신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있는 스마트폰 구조도 1대1 다자간은 통신은 안 하거든요. 카카오톡에서도 하지 마세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유튜브, 애플, 삼성이 됐든 중국 업체가 됐든 중국 어떤 스마트폰 구조가 됐든 1대1대 다자간 통신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데스크탑도 앞으로 유선이나 무선으로 통신을 할 때 데스크탑, 이렇게 TV, 이것도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를 가지고 그것을 통신 채널로 삼는 거죠. 같은 파형의 전파다 그러면 호출루 번호만 틀리게 해서 데스크탑에 스마트폰이 10개가 들어가 100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걸 통신 채널로 삼는다는 거죠. TV 안에도 그렇게 되고 차량에 싣고 다니는 무선 TV도 그렇고 위성 같은 데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1000개, 1000개, 10,000개의 통신 채널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공용 주파수라는 개념으로 방송 모두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주파수를 가지고 방송 스트리밍을 해도 돼요. 방송 스트리밍, 그럼 방송 채널이 10개일 수도 있고 100개일 수도 있겠죠. 원하면 이런 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어떤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한다는 거. 그다음에 그 데스크탑하고 스마트폰하고 직접적인 통신 구조를 간 데스크탑에서 스마트폰으로 곧바로 전화를 걸거나 직접 통신 방식 아니면 중계 방식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기존에 깔아진 인터넷망이나 이동통신망에 데스크탑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동통신 회사에서 중계해서 곧바로 이렇게 이동통신 회사의 이렇게 어떤 전화망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무선망을 통해서 곧바로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스마트폰에서 데스크탑 또는 스마트폰에서 TV하고 방송 결합이 나오고 이렇게 의하면 휴니드가 영국 업체와 국제 공동 개발을 통해 만의 소프트웨어 이렇게 거기다가 TV에다가도 곧바로 스마트폰 전화를 하고 TV에서도 스마트폰 이동 통신 회사의 망을 통해서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인터넷망을 통해서도 전화 통화를 나한테 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선 전화다 그러면 유선 전화도 요새 영상 뜨잖아요. 인터넷망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1대1대 다자간 통신이 가능하고 유선 전화도 일대 수백 수천 수만 사람을 대상으로 개인 방송 유선 전화인데 개인 방송국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데스크탑에 전화번호 부여됐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바꿔도 일정 암호 체계를 넣기만 하면 그 번호는 계속 살아 있어서 그 사람의 개인 방송국이 될 수 있어요. 그럼 TV도 개인 방송국이 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차량에 싣고 다니는 무선 TV다 그러면 그것도 컴퓨터 TV에 결합이 돼 있다 그러면 그 번호만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의 개인 방송국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컴퓨터가 고장 날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번호 바뀌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고유 번호가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이 데스크탑, 노트북 또는 무슨 집안의 TV 방송 결합, 컴퓨터 TV의 결합이 있어 번호가 부여되면 그것이 자체 방송국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시면 그 안에서 자기가 그 번호를 사고 팔 수도 있겠죠.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지고 막 내가 10만 명 회원을 거느리고 있고 그 안에서 쇼핑몰 개성도 이렇게 하는데 어떤 회사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럼 그 번호를 팔 수도 있어요. 그런 개념을 사업 서비스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햄통신을 지금 중계기가 지상 중계 아니면 위성 중계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고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유튜브 방식으로 전 세계 이것을 개인 방송국 채널을 활성화시켜서 하자. 그래서 통신도 되고 방송도 되고 인터넷망이나 햄통신 자체의 망을 통해서 직접 통신하는 구조를 가질 수도 있지만 중계 어떤 지상 중계 현재 이동통신처럼 지상 중계, 위성 중계 이런 걸 통해 중계망을 통해서도 서로 간에 햄통신 하는 사람끼리 스마트폰 단말기가 있어가지고 통신으로 가거나 이렇게 햄통신 전용의 어떤 라디오 우리가 이렇게 라디오 갖고 다니잖아요. 라디오 수신기 그러면 채널이 많아도 다 수신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해서 스마트폰 단말기를 통신구조도 할 수 있으면서 이 단말기가 가진 있는 사람과 통신구조도 할 수 있으면서 아니면 햄통신 방송국 하는 그 당사자하고 통화할 수도 있어요. 인터넷망을 통해 통화하거나 아니면 자체 통신망 아니면 지상 중계기 스마트폰처럼 이동통신 회사 망을 통하거나 뭐 아니면 위성 통신망을 통해서 외국에 있는 데가 직접적으로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햄통신 전용의 단말기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것들이 방송과 통신 두 가지 개념으로 가져가고 햄통신 전용 어떤 TV, 햄통신 전용 컴퓨터도 나올 수 있어요. 모니터, 컴퓨터, TV 이런 식으로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햄통신 전용으로 하면 아무래도 좀 낫겠죠.
이런 개념을 쓰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에 그 반도체에서도 통신칩 얘기를 못했는데 모든 반도체 구조는 다 대중소로 간다. 그 안에 부품이 이름이 뭐라 부르든 간에 대중소로 들어간다. 면적의 제한 속에서 소자리를 최대한 늘려서 빨리 정보를 처리한다. 모든 정보를 잘게 쪼개서 일련분을 붙여서 빨리 처리하고 다시 재조립한다. 이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통신칩도 데스크탑,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또 어떤 무선 이렇게 TV, 컴퓨터 TV 결합, TV 방송국의 결합, TV 인터넷의 결합이 나오게 되면 방금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가지고 그 안에서도 무선 통신 체계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서로 파행에트 여러 개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행이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안에 TV 안에도 10개, 100개의 호출 번호가 존재할 수 있다. 그걸 통해 통신망을 삼는다라는 거죠.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채널이 이제 이렇게 그 통신 채널이 많으니까 속도가 빨라지게 되겠죠. 같은 이런 이렇게 그 어떤 데스크탑이다. 그럼 유선으로 현재 제공되잖아요. 유선으로 이렇게 제공되면 인터넷이 여기 제가 동축 케이블을 현재보다 전기선은 두텁게 또는 어떤 통신선은 얇게라는 제 기술 구조를 따라서 외피만 튼튼하면 안에 통신선이 얇아도 속도는 더 빠르다는 게 제 계산이고요. 그와 같이 현재 규격화되어 있는 동축 케이블보다 얇게 제작을 하셔갖고 같은 케이블 안에 여러 개를 들어가게 하시면 큰 경제적인 이득일 텐데요. 이와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집에서 데스크탑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할 때 3회선은 하시네요. 2회선은 하실래요? 3회선은 하실래요? 같은 내 동축 케이블이라도 10회선을 하실래요? 가지고 정보를 잘게 쪼개서 나누거나 각각의 통신 채널이 이렇게 회선 수가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각각 정보를 방송은 방송대로, 통신은 통신대로 또 뭐 이렇게 각 채널을 정해서 하면 속도가 이게 통신 채널이 많으니까 빨라진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유선 전화도 현재 있는 집안 유선 전화도 구리선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얇게 외피만 튼튼하면 돼. 얇게 유선 전화선을 해가지고 속도를 5회선, 10회선 이렇게 넣어가지고 인터넷망으로 사용하자는 게 제 기술이고요. 그와 같이 현재 있는 유선 구리망을 이렇게 좀 더 얇게 만들어서 외피만 튼튼하면 되다 했잖아요. 그래서 5회선, 10회선, 2회선, 4회선 이렇게 종류별로 해서 회선을 증가시켜서 속도를 빨리 분할해서 처리하거나 통신 채널로 만드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TV에도 케이블 TV가 됐든 뭐가 됐든 인터넷을 제공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안에서도 통신 채널로 그 안에 있는 동축 케이블이 됐든 뭐가 됐든 케이블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도 신호선을 3회선, 5회선 이렇게 신청하는 걸 따라서 회선이 늘어남을 따라서 정보를 분할해서 그 많은 여러 개 회선이 많으니까 5회선이다. 그럼 한 회선보다도 통로가 많은 거잖아요. 도로가 많은 거. 그러면 잘게 쪼개서 보내거나 각각의 통신 도로를 채널을 활용할 수 있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에서 데스크탑으로 동영상, 문서, 이메일을 곧바로 보낼 수도 있고요. 현재 있는 스마트폰은 이메일을 받아볼 수 없죠.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번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데스크탑에도 고유번호나 전화번호를 부여하면 됩니다. 데스크탑, TV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유선전화도 있어요. 유선전화에도 이메일을 곧바로 보낼 수 있어요. 유선전화에도 인터넷 연결해서 거기 뭐 차량에 싣고 다니는 무선 TV에도 이메일을 곧바로 보내거나 어떤 이렇게 워키토키 방식의 어떤 스마트폰이 나오면 서로 이렇게 그 기종이 틀려도 거기에도 번호만 있으면 거기에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해서 거기다가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동영상, 문서, 이메일을 보내고요. 그와 같이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되게 편리할 것 같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서 곧바로 이메일을 딱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게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되게 편리할 것 같은데. 이메일 체크로 곧바로 포털을 통하지 않고 포털 서비스를 통하지 않고 데스크탑에서 이메일을 초기 화면에서 곧바로 포털 서비스 없이 동영상, 문서, 이메일을 곧바로 주고받거나 이메일을 처리하신다면 그것이 제 기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유튜브 또는 삼성, 애플폰 어떤 것이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포털 서비스가 아닌 그렇게 그리고 그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이거 굉장히 스마트폰에도 추가해서 굉장히 획기적이다. 그래서 사실상 포털 기능을 흡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검색 같은 이런 거는 그냥 구글 같은 데 맡기고 여기다가 포털처럼 앞에를 화면을 뉴스도 취급해주고 뭐 이렇게 동영상, 문서, 이메일 또는 통신체계 제 방식의 인터넷 채팅 방식의 1대1 다자간 통신이 가능하게 하고 수십, 수백, 수천 사람, 수만 사람 돼서 개인 방송국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광고 또는 상품몰 이렇게 쇼핑몰도 구성해주거나 다양한 사업 서비스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쇼핑 어떤 호텔에서 하는 주요 기능이 쇼핑몰에 접근하는 것일 텐데요. 그럼 거기다 곧바로 이렇게 옥시언이다 또는 뭐 이렇게 알리바바다 또는 월마트다 또는 아마존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쿠팡이다 그러면 클릭하면 그쪽으로 곧바로 간다는 거죠. 유튜브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거기 주요한 것을 놔둬서 거기다 클릭을 하면 곧바로 그쪽으로 가주는 인터넷 뱅킹도 그렇고 사람들이 자주 쓰는 것을 배치를 해줌으로 사실상 포털 기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컴퓨터 초기화면, 스마트폰 초기화면에다가 포털을 넣어주면 포털 하시는 데가 좀 곤란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상당 부분 인기가 쉽겠죠. 그와 같이 이것도 큰 사업 서비스입니다. 케이블 TV나 유성 TV, IPTV, TV 제공하는 업체가 스마트폰 앱 방식으로 해서 또는 데스크탑에 앱을 탑재를 해서 어떤 장비 기사가 장비를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망을 통해서 또는 스마트폰에서만 이렇게 이동통신회사가 앞으로 인터넷망을 같이 제공한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무선 TV가 나오니까 최근애들이 전파를 또 널널하게 쓰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앱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청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제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났어요.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또는 케이블 TV 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 유튜브나 어떤 데서 이런 방송을 만드셔가지고 앱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블 TV 어떤 앱 방식으로 하니까 유튜브처럼 방송을 틀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루에 20개의 방송을 틀어주거나 40개의 방송을 틀어주면 사실상 방송국이거든요. 그런 방송국을 100개 채널도 틀어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전 세계 사업자가 하면 굉장히 큰 사업이 되는데요. 구글, 애플 또는 중국 업체, 중국 스마트폰 업체 또는 우리나라의 삼성 같은 데도 그렇고요.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도 방송 개념으로 가시면 제 기술이 된다. 방송 채널을 개인 방송국으로 만들어주거나 카카오의 서비스를 개인 방송국으로 만들어 방송 스트리밍을 한다든지 이런 기술 고조도 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갖다가 인식을 해서 찍고 곧바로 이렇게 유튜브 방식으로 방송을 해주는 것을 카카오톡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유튜브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이 현재 영상통화는 하지 않는데 아마 스마트폰 이동통신에서 싫어해서 그런 것일 것 같은데 스마트폰 이동통신에서도 1대1대 다자간 통신이 가능하게 하시거나 하나를 그렇게 스마트폰 플랫폼 하나를 번호를 부여해서 방송국 개념으로 가져가셔서 수십, 수백, 수천, 수만 사람을 대상으로 또는 그 이상도 해서 그 번호가 이제 스마트폰 고장 나면 그거 방송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번호만 살아 있으면 새로 스마트폰을 교체해도 이 번호가 이제 이 번호를 팔 수도 있어요. 수백, 수천하게 팔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가입자만 많으면 그렇게 해서 간다는 거죠. 데스크탑도 번호를 부여해서 번호를 팔 수 있습니다. 또 TV도 번호를 부여하면 그 번호를 팔 수 있어요. 이렇게 예전에 뭐라 그럴까 사이트 개설, 사이트 개설해서 이렇게 쇼핑몰을 만들거나 뭘 하잖아요. 그런 블로그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스마트폰 자체가 이제는 블로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블로그 홈페이지처럼 간다는 거. 그러면 자체가 유튜브가 되는 거죠. 유튜브 채널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란 기기가 또는 데스크탑이란 그 기기가 자체적인 블로그 홈페이지를 가지고 자체적인 채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는 TV도 그러고 무선 TV도 그럴 수 있어요. 유선 전화조차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어떤 데도 지적재산권법이라는 게 있고요.
남의 기술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